안녕하십니까 회원님들. 월요일 아침 장전 시황 전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주 미국 증시가 휘청거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무려 900포인트 이상이 하락했고요. 나스닥 지수 역시도 536포인트 하락한 4%, 4.17%가 이제 급락을 했고, S&P 500 지수 역시도 3.63%나 이제 이렇게 급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의 폭락의 원인을 좀 심플하게 우리가 분석을 해보자. 이렇게 해보자면, 이번 달에 사실 이제 5월달 접어들면서 99% 50bp 인상의 금리 인상, 이란 이슈도 있고, 기대 이하치의 어떤 빅테크들의 기업들의 실적들의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 이런 이면의 가장 중요한 그런 핵심적인 악재의 포인트는 바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공급망 정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핀비즈닷컴에서 제공한 S&P 500 맵을 보시면요, 뭐 전 섹터, 전 업종들이 전부 다 초토화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애플은 3% 이상 떨어졌고, 엔비디아, 뭐 반도체 기술주라든지 전 종목에 대한 어떤 그런 섹터들이 전부 다 하락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두드러지게 이제 이렇게 하락을 한 게 뭐 아마존이 이제 이렇게 14%나 이렇게 급락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듯이 공급망, 중국의 제로 코로나로 정책으로 인한 공급망 정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뭐 작년에도 베트남과 인도, 방글라데시의 동남아 시장에서 델타 변이 확산의 그런 공장들이 뭐 가동을 멈추면서 공급 적체로 인해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을 좀 우려한 바가 있지만, 그런데 이제 이번 중국의 제로 코로나로 이제 정책에 셧다운을 한 거는 그때와는 그 크기가 좀 다르다, 파이가 좀 다른 정도의 어떤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불러올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이 좀 지배적입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오늘 이제 지난주에 3%가 넘게 이렇게 급락을 했는데, 좋은 실적을 이제 발표를 하고 자사주 매입도 한다라는 이런 공시에도 불구하고 주가 하락의 이유는 바로 생산 공장이 밀집된 중국 상하이 등의 봉쇄 조치에 따른 공장 가동률이 멈추게 되면서 이로 인한 그런 아이폰의 공급이 불투명한 전망이 예상되고 있기 그런 때문입니다. 중국 공장이 이제 멈추게 되면은 세계의 이렇게 강대국들도 이렇게 휘청거리는데, 중국의 이제 의존도가 더욱더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증시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중국 정부에서 증시 안정화를 위한 부양책을 약속하면서 지난주 상해 증시 역시도 좀 급등 마감을 했지만, 여전히 제로 코로나가 유지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고, 이제 막 부스터샷을 뭐 준비하고 뭐 위드 코로나로 이제 가야 될까 말까를 고민하는 움직임을 보면은, 봉쇄 조치를 또 이제 와서 재정비하고 안정화되기까지는 5월 한 달 뭐 그냥 지나갈 것이고, 이로 인한 뭐 물가 상승과 소비 침체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자연스레 이러한 악재가 좀 연말까지는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뭐 코로나의 감소세는 상하이에서는 조금씩 뭐 느리게 뭐 이렇게 정상화돼 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중국의 경제수도 상하이가 신규 감염자 수가 뚜렷하게 감소가 되게 따라서 조심스럽게 점진적인 정상화를 도모하고 있다. 뭐 이런 소식이 조금씩 이제 들리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뭐 아직도 제로 코로나에 대한 그런 정책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뭐 여기서 이제 다시 또 부스터 샷을 맞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이렇게 재정비할 시간이 굉장히 또 그렇게 오래 걸릴 것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좀 오래 걸릴까, 오래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한 주 역시도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국면 증시가 처해 있는데, FOMC 회의 구간으로 이제 이렇게 접어들면서
그로 인한 또 진통이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그런 현상입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뭐 두려움들이 이제 시장을 상당폭 이제 자극하게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증시의 상황이 좀 매우 부정적으로 전망으로 좀 시장 좀 지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상황들이 좀 좋지 않다고 실망하거나 그렇게 좌절할 필요는까지는 없다. 라고 먼저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시장의 추세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무너진 것이 아니고요. 시장에 뿌려진 악재들은 분명히 시간이 갈수록 끝이 날 수밖에 없고, 또 우리 인류가 처해진 이런 상황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갈 어떤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계속 수정을 해나가면서 이런 상황들을 복구해 나가야지, 언제까지 이런 악재들을 껴안고 우리 인류가 계속해서 경제 침체를 안고 떠안고 사람들이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 소견으로는 이런 것들은 좀 시간이 지나면은 좀 분명히 해소가 될 그런 악재들이다라고 생각하기만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간이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결국에는 시간이 해결해 줘야 될 그런 문제들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좀 혼란스럽게 이렇게 계속해서 급락을 하고 있지만, 세상은 지금 아무런 변화 없이 잘 움직이고 있고 돌아가고 있고 또 화창한 봄을 맞이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항상 이럴 때일수록 시장의 흐름에 일희일비하지 않기 위한 그런 어떤 기준점을 갖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은 발상이고 바람직한 행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기준점이란 결국에는 실적 대비 저평가된 그런 종목들을 선정하는 것이 좋은 생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리서치 팀에서는 이번 주말도 반납을 하고 불모지 같은 어려운 시장에 맞서기 위한 그런 종목과 종목 분석의 회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틈새 시장을 공략해가지고 어떻게든 회원님들과 함께 이 어려운 장을 한번 잘 이겨내 보고자 합니다. 분명히 이제 우리 증시는 부정적 구간에 있지만 우리가 준비한 다음 플랜으로 이번 한 주도 한번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궁금하신 사항은 종목사항은 언제든 저희 쪽으로 문의해 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회원님의 성공 투자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